네, 안녕하십니까. 유니스탁입니다. 자, 간밤에 테슬라가 좀 하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상승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선을 붕괴시켜 버리면 이렇게 하락이 좀 세게 나옵니다. 어, 그 전업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 그 상승은 그러니까 배에 사람을 태운다. 그 다음에 배에 사람을 이렇게 딱 이제 최대한 많이 이렇게 태워 놓고요. 그 다음에 배 밑에 여기 바닥을 구멍을 뚫어 버린다. 이게 이제 주가 상승의 이렇게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어 배에 사람을 태우려면 이 배가 희망의 나라로 간다. 아, 이 배를 타면은 저기로 이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에 타도록 만들어 놓고 여기를 뚫어버리는 거죠, 바닥을. 그러면 이게 퐁당 빠지겠죠. 예. 음, 이거 이제 저번에 요때 있죠. 하락을 할 때는 이제 어 여기서 아니 하락에서 상승으로 갈 때는 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고, 예. 그다음에 다시 여기를 이렇게 돌파를 시켜 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숏을 쳤던 사람들이, 예, 이렇게 손절을 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올라가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롱을 쳤던 사람들, 상승해서 롱을 쳤던 사람들이, 예, 수익을 조금 이렇게 보죠. 그러다가 손실로 이렇게 바꿔버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손절을 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무너뜨리면 이제 더 나올 수도 있고, 그 하락이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좀 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상승도 그래요. 상승도 여기서 한번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고, 한 번 더 갔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분할 매매 전략을 많이 쓰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상승에 이제 매수를 했던 분들이 이제 수익을 좀 맛보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매수를 하자마자 바로 떨어뜨려도 손절을 하긴 하지만 좀 더 이게 효과가 조금 종류가 달라요. 매수를 했다가 수익이 났다가 그다음에 수익을 한번 맛봤다가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내가 여기서 이만큼 수익을 냈는데 이 계좌상의 수익이잖아요. 근데 이게 내 인제 '이게 내 돈이다.' 이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여기서 1억을 넣었는데 이게 2억이 됐어요. 근데 2억에서 1억 쪽으로 내려왔다 다시 원금으로 내려왔다가 이게 이제 5천만 원까지 내려간다. 그럼 내가 원래 있던 1억에서 5천만 원을 잃어버렸다 하면서 실망하면서 손절을 하는 것, 이게 아니라 2억을 계좌에서 한번 이제 목격을 했어요. 그럼 2억이 5천만 원이 됐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잃었다. 와, 내가 돈을 많이 잃었다. 하면서 그 스트레스에 손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수익을 한번 이렇게 맛보게 해놓고 이렇게 떨어뜨리면 손절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게 된다.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하락이 좀 세게 나왔는데, 뉴스만 보시는 분들은 이거 뉴스 때문에 이렇게 하락한 거 아니야? 주장하시겠지만 사실 그 주장도 어떻게 반박하기는 어려워요. 예, 만약에 여기서 호재가 나왔다면 이렇게 올라갔겠죠. 예. 어 근데 이것은 이제 좀 더 인제 더 나아가는 학습에서 나오는 것을 다뤄야지만 또 해석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악재가 나왔으니까 떨어진 거고 호재가 나왔으니까 올라간 거 아니야? 예, 이렇게만 보기가 좀 어려워요. 좀 더 깊은 또 복잡한 이야기가 여기 얽혀 있거든요. 어,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상태를 이렇게 늘 지켜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제 흘러내리고 있죠. 제가 그 작년에 이제 26년도 주가를 이제 전망을 해드리면서 좀 이렇게 늘어지는 장이 될 거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들고 그런 어떤 인내심이 누가 더 세냐, 그런 장이 될 거다 말씀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게 참 뭐랄까, 주가가 참 오묘한 게 뭐냐면 계속 호재만 나오진 않더라고요. 예.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또 악재가 나와서 주가를 이렇게 하락을 시켜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고평가 상태가 됐다가 저평가가 됐다가 다시 고평가 됐다가 또 저평가가 되고 그런 이런 것을 이제 반복을 하더라고요. 전 세계가 경제가 계속 좋은 일만 계속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별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예. 우리가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봐왔잖아요. 이 테슬라가 이제 대표적인 종목인데 그냥 계속 좋은 일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여기서 좋은 일로 가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예. 그러다가 또 좋은 일 생기고 안 좋은 일 생기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전 세계가 계속 경제 발전하고 평화롭고 그렇게만 쭉쭉 가면 되는데 참 이게 주기적으로 이제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패턴이라는 것을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100% 믿을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전쟁 터져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또 좋은 날이 또 올 거예요. 분명히 패턴대로. 네. 계속 안 좋게만 하진 않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가 매수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패턴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예. 안 좋은 시기에 매수를 해서 저가에 매수해서 가지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 또 좋은 시기가 오기 때문에 어 근데 그런 좋은 시기가 온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여기서 계속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 지내봤더니 그런 패턴을 보이더라. 예. 그래서 저평가일 때 사면 된다. 어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여기서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분들도 '아 지금 이 어려운 시기만 좀 지나면 회복이 될 텐데 내가 굳이 여기다 손절을 해야 될까? 예. 여기서 이렇게 요런 데서 이렇게 매수했다가 떨어졌을 때 여기다 손절을 내가 해야 될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패턴은 알고 있지만 '아 이번에는 만약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어 뭐 이게 이제 동전 던지기 게임이 대표적인 예인데 예. 동전을 던졌는데 99 번이 희한하게도 앞면만 나온 거예요. 그래 갖고 와 놀랄 노자죠. 어떻게 예. 확률이 50% 잖아요. 그러니까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이 50%인데 99번 던졌는데 앞면만 나온 이런 희한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100 번째는 뭐가 나올까? 예. 확률과 패턴대로 하자면은 100번 이제 뒷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계속 앞면만 나오기 어렵단 말이죠. 근데 막상 내가 그거 보고 배팅을 했는데 그때 100 번째 또 뒷면이 나요. 또 앞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와 정말 미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이게 이제 도박에 임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저런 생각 막 그런 것들이 인제 막 투영이 되는 거거든요. 자 어 그래서 인제 저는 인제 확률 기반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도 이제 높은 확률 기반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게 자꾸 맞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예. 어
그래서 이제 상승을 많이 했을 때는 지금 뭐 이거는 과열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조정이나 이 어떤 하락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 이게 인제 맞아 들어가는 거죠. 예. 자 이런 좀 조금 이제 하락을 하는데 이 하락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반등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음 근데 이것은 무슨 뭐랄까 그 주가는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예. 이 단순한 논리예요. 예.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또 오르고 그런 뭐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제 꼭지점 있잖아요. 이 맨 꼭지. 이 꼭지에서는 계속 이쪽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 좀 다른 이야기가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음. 음 이제 그래서 남들이 다들 '아유 이제는 뭐 희망이 없다.' 하고 팔 때 그때 가서 사는 사람들이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음. 남들이 막 살 때 여기다 팔고 있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인제 왜 이렇게 하느냐. 예. 어 그러니까 주가 패턴대로 하는 거죠. 예. 역사에도 패턴이라는 것이 있고 예.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보면은 계속 좋지만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금융위기 때도 그렇죠. 계속 나쁘지만은 않고 또 이런 패턴은 계속 보이거든요. 요즘 인제 그 이란 전쟁 보면서 제가 예전에 떠오르는 게 91 년도인가 92 년도인가 이때인데 제가 인제 92 학번이거든요. 네. 어 어 나이가 대충 유추가 되시죠? 네. 92 년도에 그 걸프전이라고 아시죠? 데저트 스톰 전쟁. 그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데저트 스톰. 예 걸프전. 아마 나이가 좀 이제 젊으신 분들은 아마 9.11 터지고 2001년 9.11 터지고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제 그 전쟁을 벌인 거 그것만 기억을 하실 텐데 사실은 그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일 때 예. 부시 대통령이 두 명이죠. 아버지 부시 그다음에 아들 부시가 있었죠. 이 아버지 부시가 사담 후세인과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가 그 밑에 인제 조그마한 쿠웨이트를 침공을 해 가지고 그때 인제 걸프전을 벌여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뉴스 보면은 이 지상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확전 하면서 국제유가 급등하면서 뭐 인제 지상전 투입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인제 이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그 92 년도에 인제 미군이 지상전은 그러니까 지상군을 투입을 했거든요.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굉장히 많은 규모 이거 한 60만 명 가까이 엄청나게 많은 그다음에 엄청난 전차 그때 이제 명성을 날린 게 인제 에이브람스 전차. 예. 그 전차가 터지지 않는 전차예요. 예. 워낙에 장갑 상태가 좋고 해 갖고 그래서 그냥 가서 그 사막에서 이라크 전차들을 완전히 그냥 압도를 해 버렸죠. 음. 그러니까 지상군 투입을 하려면 이렇게 60만 명이라는 대군을 이동을 시켜서 어 인제 해야 되고 그렇게 투입을 한 결과 전쟁은 금방 끝났어요. 예. 어 생각보다 지상군 투입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지금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많은 지상군을 투입을 하게 되면은 그 인제 금방 끝나죠. 음. 그 당시 미국은 지상군을 투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인제 명분이 좀 충분했고 예. 어 그다음에 뭐랄까 인제 이라크군 자체가 그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미사일이나 뭐 그런 것들 그때도 뭐 스커드 미사일이나 그런 게 있었는데 쪼끔 그렇게 강하지 못했죠.
미군이 좀 압도적으로 무기가 강했고. 먼저 이제 뭐 그래서 결론은 뭐냐? 미군이 지상전을 하려면은 이렇게 60만 명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이것은 엄청난 이동을 시켜야 되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트럼프 대통령 상황을 봤을 때는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상군 투입은 쉽지가 않고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처럼 그냥 뭐 이렇게 미사일이나 이 전투기 이용해서 폭격하는 거 그런 거 정도만 이제 가능을 하고 지상군 투입은 아마 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뭐 예를 들면 뭐 유엔 같은 데서 나서서 중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대충 이제 마무리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계속 이렇게 서로 조금 이렇게 미사일 쏘면서 뭐 이렇게 좀 폭격을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이제 어떤 이제 이런 중재되는 국가나 그런 데들이 나서서 조금 이제 그 협상으로 전쟁을 끝낼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침공을 해서 점령을 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새로운 친미 정권을 세우고 이런 것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란에서 우리가 이제 핵 포기하겠다. 이제 전쟁 그만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뒤로 물러선다거나 서로 양보를 하면서 이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정권 교체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냥 뭐 이상한 논리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상하게 전쟁 그냥 끝낼 수도 있고, 우리 전쟁 이제 그만할 거야 하고 막 그럴 수도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협상이 좀 지지부진하고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지금처럼 격렬하게 싸우고 이런 것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 거고 우선 지금은 이제 전쟁 초기라서 전황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좀 더 좀 약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전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쳐가면서 주가 움직임은 이제 전황에 따라 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지금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전쟁 자체 이슈는 주가를 그렇게 많이 끌어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전쟁 자체보다도 이 전쟁으로 촉발된 다음 어떤 이펙트, 다음 효과 같은 거, 뭐 이게 이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진짜로 주가를 올리든지 떨어뜨리든지 이런 것을 하게 만드는 진짜 배기는 이제 좀 이따가 나올 거다. 음. 그리고 지금처럼 막 이렇게 계속해서 거기 미군을 많이 주둔시키고 이렇게 장기전으로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거다. 어. 근데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주가가 팍 올라가고 막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지금처럼 이렇게 격화된 이런 전쟁은 가면 갈수록 이제 줄어들고 실제로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어떤 큰 요소는 이 전쟁이라는 재료 말고 이걸로 인해서 파생된 다른 어떤 거가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은 알 수가 없죠. 아직은 알 수가 없는데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나 새로운 재료 가지고 진짜 백이 주가 움직임은 이제 올해를 관통하는 진짜 백의 주가 움직임은 이 전쟁이라는 주제로 하진 않을 거다. 다른 게 지금 대기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의 주가예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계속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 이 전기차를 전 세계에 되게 많이 보급을 했고 사람들의 인식도 이제 전기차 많이 사잖아요. 뭐 택시도 전기차 많고. 그러니까 테슬라는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이제
어 지구상의 전기차가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도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0만 대급인데 연간, 이거를 갑자기 뭐 300만 대급으로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갑자기 이렇게 성장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160만 대에서 갑자기 뭐 80만 대급으로 이렇게 떨어지기도 어려운 회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됐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한 5년 정도 타고 차를 바꾼다. 5-6년 타고 바꾼다. 그러면 이제 이게 거진 이제 도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2000년 2002 이제 2020년 초반에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됐고 그 사람들이 지금 한 5-6년 정도 이제 타고 있고 이제 내년 가면 이제 7년째 되고 그럼 이제 차량을 이제 바꾸는 어떤 큰 사이클이 오고 그다음에 지금 차를 바꾸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전기차를 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 큰 수요에서 거기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기차를 그래도 꾸준히 팔 수 있는 회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160만 대 팔다가 150만 대 팔다가 뭐 거의 140만 대까지 뭐 내려갈 수는 있어도 거기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정량의 돈을 계속해서 벌 수 있는 것이 인제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뭐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뭐 그런 걸로 인제 좀 수익을 더 확보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테슬라는 앞으로 갑자기 뭐 지금 상태로 지금처럼 사업을 하면, 그러니까 뭐 소형 전기차를 만들어서 막 대량 보급하고 뭐 이런 걸 하지 않으면은 그냥 여기서 뭐 쪼끔 더 나아져도 뭐 170만 대 180만 대고, 예 나빠져도 뭐 한 뭐,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일정 어느 정도 인제 캐파를 가지고 가는 회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돈을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꾸준히 벌 수 있는 회사가 됐단 말이에요. 음. 이게 앞으로 한 5-6년간은 계속 갈 거예요. 그 심지어는 나중에 계속 뭐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막 그렇게 가기도 그렇고 그냥 떨어뜨리기도 그렇고 그런 회사예요. 예. 돈은 꾸준히 벌 수가 있는 회사니까. 이게 담보가 인제 되어 있는 회사인 거죠, 보장이. 예. 갑자기 뭐 매출이 반절로 뚝 떨어지는 뭐 소프트웨어 회사들 뭐 반짝 이렇게 한 해 벌고 못 벌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제조업의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를 평가할 때도 큰 공장들이 있고 공장 부지가 있고 부동산이 있고 막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너무 막 뭐 내려가기도 그렇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단지 인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주가가 인제 어떤 평가들이 들어가 있느냐. 그냥 지금 PER이 인제 엄청나게 높은데 미래에 인제 뭐 로보택시나 로봇 판매로 돈을 많이 벌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로보택시나 로봇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경제 전체 이제 흐름과 같이 이렇게 움직여 갈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됐다가 그 저평가 이하로 뚫고 내려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한. 예.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뭐 사라졌다거나 뭐 그런 거나 뭐 그런 거 없는 한. 음 그래서 이게 그 떨어지게 되면은 저가 매수를 해서 나중에 또 경제가 더 좋아지고 하면 또 올라갈 거고. 음 근데 문제는 인제 이 지점에서 회사가 한 단계 인제 완전히 막 예 점프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사신 분들이 앞으로 100% 200%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가 뭔가 확실히 뭔가 좀 변모, 예 뭔가 탈피하고 뭔가 확 이게 변모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로보택시 확장도 너무 더디고 로보트 판매를 빨리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인제 내년도 말이라고 했으니까 너무 느려요. 내년 말에 판매를 시작해서 그게 어느 정도 되려면 2030년 31년까지 가야 되는데 좀 느리기도 하죠. 근데 앞으로 한 5-6년이 그렇게 뭐 긴 시간이 아니다.
과거 우리 2020년에서 2026년 6년이 금방 흘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또 생각하면 한 5-6년 후에 또 로봇도 많이 판매하고 있겠구나 생각하면 지금 주가도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상향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회사예요. 우하향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은 이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침체가 발생돼서 그걸로 끌려 내려간다.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일정량 하방은 지킬 수가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제조업이고 이 어떤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팔 수가 있고 아주 경제 대공황이 오지 않는 한 하방을 좀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개인들이 투자 많이 하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크다. 오르내림이 크다. 근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가? 예. 그래서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주가다. 네, 감사합니다.